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펼침형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보다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윤창 의원 질문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6항에 대해서 이성주 의원 나오셔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법률안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스프링 제본으로 제작해 보았을 때 약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교과서를 스프링 제본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미래행 같이 교과서 전문 제작 출판사에 문의해보니 기존 교과서보다 스프링 제본이나 펼침형 제본이 제작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은 뭐 이 정도로 하고 토론 시간인데 7개 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이제 어느 한 건, 몇 항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우리 어린 의원. 그 제안 설명 한 분은 제외가 됩니다. 7분 중에서는. 네. 네. 제안 설명하신 분 말고. 네. 그리고 권호연 어린이 의원은 본인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권호연 어린이 의원, 네. 네. 저는 6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집에서 공부를 할 때 EBS 분철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그 교과서 자체를 세모람이나 그렇게 넣을 때 일반 교과서보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에 철사가 튀어나와서 공간이나 또 넣는 부분이 좀 맞물려서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분철 교과서보다는 일반 교과서가 넣기 편하기 때문에 일반 교과서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좀 시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네. 또 질문하실,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초등학교 이동우입니다. 저는 7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시면 교원의 법적 책임 면제 및 국가 책임 전환, 현장 체험 학습 중 고의 중과실 없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배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7항 김태현 어린이 의원 혹시 답변을. 네.
선생님의 고의가 없다면 국가는 선생님에게 고의가 없다면 국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지만, 만약에 선생님에게 고의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법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질문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아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토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미래숲 초등학교에서 나온 어린이의원 최정현입니다. 저는 사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것을 광고에서 막으면 광고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 김민성 어린이의원 얘기하실 게 있나요? 네.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해 보실래요? 네. 광고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래서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 잘 말씀해 주실래요? 광고를 막으면 광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질문 답변 아주 소중한 의견들이고 소중한 답변입니다. 한 번 더 의견이 질문도 좋은데 계속 질문이 많았는데 특별히 의견을 혹시 제시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 토론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통상 이제 방금 질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나오면은 이제 제안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토론을 합니다. 방금 질문하듯이. 네, 그럴 때는 이제 관련 기관들,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면은 통상 위원회는 차관 정도가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방금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권리 침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죠? 라는 부분을 조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이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질문과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토론도 이게 마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의사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의사봉을 이제 토론 종결이라고 그러는데 토론 종결한 이후에는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7건에 대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통 이제 토론을 마쳤지 않습니까? 표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7건에 대해서 이제 일어서서 기립표결을 합니다. 그 1항부터 7항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최다 득표 3건에 대해서 오후 본회의에 제안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번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한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당연히 제안 설명한 7분 의원은 본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표결 순서이고 관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어나지 않은 분은 무효로 진행이 될 텐데 통상은 이제 여러분들은 7건 중에 3건을 이렇게 추리기 위해서 다수 투표를 하게 되는데 통상 국회에서는 한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혹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기권으로 처리가 되는데 오늘은 한 분이 한 번만 투표를 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은 분, 표시를 안 한 사람들은 무효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항부터 이제 기립표결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법조사관이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충북 소수초등학교 권오현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청 늘봉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린이 의원은 기립표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2항입니다. 전남 광주 산정초등학교 정예준 어린이원 대표 발의한 어린이 대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린이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2항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의사일정 제3항, 울산 두서초등학교 김민성 어린이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에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위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렌타이프 한국국제학교 김찬호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제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 시환 아래초등학교 김나희 어린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 성장 차이를 반영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의원께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김해 신안초등학교 이성주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펼치면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복 투표할 거 지금 체크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 율곡초등학교 김태훈 어린이 의원이 제안 대표하면 현장 체험학습 의무화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행상 1항을 제가 먼저 좀 빨리 진행하는 바를 체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일어나셨던 1항에 대해서 투표하셨던 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이제 집계하는 동안 잠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장 이제 오후에 가실 텐데 본회의장하고 똑같은 구조로 조금 작은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예결 회의장이라고 있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로 볼 때는 저게 300명이 앉아 있는 본회의장인지 한 50명이 앉아있는 예결 회의장인지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장도 한번 참관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까 7분 제안 설명하실 때 보조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은 그 영상을 이렇게 띄워서 제안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2005년 9월 달부터 이제 그게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자료는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기립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명 투표가 공개 투표입니다. 누가 찬성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는 기록 투표가 되는데, 혹시 그 기록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비밀 투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 투표할 때 그렇게 비밀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의견이고, 또 혹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거를 막 말씀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선거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보통 선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기명되지 않은 무기명 투표라고 통상 말하고, 그게 비밀 투표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비밀 투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명 투표를 하신 거예요. 각각의 내가 일항에 대해서 나는 찬성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헌법은 누가 정하죠? 국회에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되는 거죠? 국민이요. 맞습니다. 국민 투표로 헌법을 정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제 헌법을 제안한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용지에다가 찬성 반대를 쓰는데, 이거는 기명 투표예요. 제가 김병주라는 의원이다. 그러면 김병주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아무것도 안 쓰면 기권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회의록에 다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명투표이고, 국회에서 통상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는 무기명 투표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투표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회 이렇게 회의나 진행이나 어떤 관련해서 법이나 이런 거 혹시 편하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군요. 그러면 이제 집계하는 동안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까 41분이 있는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럼 투표는
제적 과반수 통상 이제 출석을 해야 의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반수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10명의 과반수는 몇 명부터 된 6명?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과반수는 반수가 아니에요. 10명의 절반은 5명인데 5명이 이 반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는 초과라고 하죠. 6명부터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과반수라는 그 용어는 어디에서 정해진 거죠?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49조에 국회에서 특별한 법률에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명이면은 21명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21명의 과반수는 10.5명일 때 이제 11명 이상 찬성을 해야지 의결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요. 집계가 됐으면은 네, 그러면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랑 농산청 늘봉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은 8표, 의사일정 제2항 전남 광주 산정초등학교 정혜진 어린이위원 대표 발의한 어린이 대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의원이었고요. 의사일정 제3항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1표, 의사일정 제4항 제외 한국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 6표, 의사일정 제5항 초등학생 성장 차이를 반영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안 1표, 의사일정 제6항 펼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18표, 의사일정 제7항 현장 체험 학습 의무화 법률안이 4표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경남 김해 신안초등학교 이성주 의원 대표 발의한 펼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충북 소수초등학교 원호연 어린이위원 대표 발의한 농산촌 늘봉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김찬호 어린이위원 대표 발의한 제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 이상 3건을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대한민국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국회 체험이 앞으로 생활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성인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좋은 미끄러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선생님은 국회에 근무하기 전에는 국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회를 얻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 회의장하고 구조가 똑같은 회의장에서 여기서 제안한 1위원회, 2위원회, 3위원회에서 제안한 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계속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맡기려 바라고 마치기 전에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오늘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회의 진행해 주셨던 우리 입법도사님들 그 뒤에 계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의 격려 의사로 우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뒤 위원장님과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